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9번째 시간으로 보로, 와이담, 아까지, 똔똔, 유담보, 이라, 로망, 나가시, 타스, 구가다, 이렇게 81번부터 9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1번째 시간으로 보로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보로를 검색해보면 뜻을 풀이하기 전에 너덜너덜이란 뜻의 의태어 보로보로에서 나온 말, 이렇게 전제한 다음 뜻을 풀이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낡은 천, 넝마조각, 예문으로 걸레로 구두를 닦다를 듭니다. 오래 입어 해진 의복 또는 기움투성이의 의복, 예문으로 낡아 빠진 옷을 입다를 듭니다. 야후자판에서 보로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낡은 천이나 옷의 이미지들이 뜹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보로로 검색해보면 보로, 일본어, 걸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미지로 보로를 검색하면 이렇게 누더기 이미지들의 옷들이 검색됩니다. 일상에서 보로라 하면 주로 기름 등을 닦아내는 산업용 걸레를 말하는데 보로에서 와전된 보루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면보루, 잡보루, 막보루 등 종류도 다양하군요. 면보루는 의류 등의 제조 과정에서 남은 천 조각을 모은 것이고, 잡보루는 헌옷 등을 수거해 재활용한 것인 듯 합니다. 보로란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 란루가 되며 백과에서도 보로와 같이 낡아 빠진 옷, 넝마조각, 넝마, 걸레 등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 밖에 보로는 스즈레 등으로 복잡하게 읽히는데 보로는 너덜너덜이라는 뜻의 의태어 보로보로에서 나와 란루란 한자를 차용해 붙인 아태지인 듯 합니다. 우리도 람루라는 한자 그대로 써서 람루하다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죠. 옷다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로 패션을 이미지로 검색하면 누더기 옷차림의 이미지들이 뜹니다. 우리도 이것을 넝마 패션, 거지 패션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문화도 언어도 참으로 희한합니다. 보로의 또 다른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형편이 나쁜 점 또는 실패, 예문으로 좋지 않은 것을 감추다를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뽀록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본어에서 뽀록이라 읽히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이 보로가 우리에게 와전되면서 된소리로 뽀록이 된 것이 틀림없는 듯 합니다. 옷이나 천이 해지면 속이 훤히 보인다라는 의미로 들통, 탄로, 발각, 들킴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죠. 이제 보루는 넝마, 누더기, 걸레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덧붙여 뽀록나다라는 말도 들통나다, 탄로나다, 발각되다, 들키다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1번째 시간으로 보로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2번째 시간으로 Y당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Y당을 검색해보면 외설스런 이야기, 성에 관한 엄랄한 이야기,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Y세츠, 외설이란 말을 검색해보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으로 일탈한 상태의 것을 가리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Y당과 Y세츠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네이버에서도 Y당이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고금소총은 성서의 고전인가 봅니다. Y당을 한자어 그대로 읽은 외담이라는 단어는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외설은 외설죄까지 검색됩니다. 참 어려운 한자여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외의 후는 음란이란 뜻의 형용동사 미다라, 음은 Y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외람할 외이며 외람에 쓰입니다. 설의 후는 더러워지다라는 뜻의 동사 개가레루, 음은 세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더러울 설이며 외설에 쓰입니다. Y당이라면 90년대 초 서울 신사동에 있던 김영권 코미디 클럽에서 야한 스탠딩 개그의 전설이라던 개그맨 서인석 씨의 거침없던 입담을 기억하게 됩니다. 서울 코미디 클럽은 아직 서울 종로에서 성업 중이군요. 언젠가 여성 노래 교실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가벼운 Y당으로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네이버에서 야동을 검색해보면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저도 야하다가 순 우리말이라 한글 야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야하다가 천박하고 요염하다라는 뜻으로 들야 한자를 쓴다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문득 어릴 적에 봤던 야담과 실화라는 통속 잡지가 생각납니다. 주로 연예계의 소식이나 뒷얘기를 다루었었죠. 네이버 사전에서 야담을 검색해보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민간 설화, 야사 이야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Y당을 쉽게 음담, 육담으로 바꾸어 쓰고 심하면 음담패설이라 말하면 되겠습니다만 어쩐지 어감이 썩 좋지 않아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뜻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저는 야담 또는 한글 야담으로라도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야동이 야한 동영상으로 해석된다면 야담은 야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2번째 시간으로 Y당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3번째 시간으로 아까지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아까지를 검색해보면 빨간색의 문자, 빨간 잉크 등으로 쓴 문자, 이 풀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지만 짓줄이 수입보다 많은 것, 결손, 적, 반대어 그로지, 이 두 번째 풀이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아까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본 어원유래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까지란 부기에서 부족액, 결손액을 기입할 때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에서 결손을 말하는 것이 됨. 아까지를 줄여서 아까라고도 말함. 이 말이 쓰이기 시작한 시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다이쇼 때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결손이나 대차대조의 부채 부분을 아까지로 표기하죠. 실적을 목숨처럼 여기는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거래처에 납품한 가격보다 본사에는 부풀려 보고하여 본인이 물어야 하는 이 차액을 언어로 아까지라 하며 누적된 아까지는 전근이나 퇴사할 때 결국은 다 물어내야 한다니 참 안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의 아까지는 결손, 손해, 손실, 밑짐, 마이너스 등
아니면 한자음 그대로 적자라도 좋으니 경우에 맞게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아까지의 반대어 쿠로지는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은 듯 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아까지의 세 번째 풀이로 교정 등에서 정정, 보필한 문자나 기호, 주, 적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아까지요 이래로 정정하다를 들며 아까지를 넣는다라고 표현하는군요.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는 훈이 붓다라는 뜻의 아까, 아케, 음은 슈, 스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붉을 주이며 인주, 주기에 쓰입니다. 적은 훈이 붓다라는 뜻의 아까, 아까이, 음은 새끼, 샤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붉을 적이며 적색에 쓰입니다. 네이버에서 교정지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조판한 인쇄물을 교정하기 위하여 임시로 찍어낸 종이 이렇게 설명하며 이 교정지 위에 붉은색으로 정정하는 것을 아까지라고 하는군요.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3번째 시간으로 아까지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4번째 시간으로 똔똔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똔똔을 검색해보면 물건을 연속해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예문으로 도어를 똔똔 노크하다를 듭니다. 일이 막힘없이 진행되는 모양, 예문으로 혼담이 척척 성사되다를 듭니다. 이렇게 똔똔이 부사로 쓰인 의미이며 두 물건이 거의 같아서 차이가 없는 모양 또는 득실이 없는 모양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실력은 엇비슷하다, 수지가 거의 같다를 들며 형용 동사로 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똔똔은 주로 이 세 번째의 의미로 쓰고 있죠. 똔똔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 가운데 또이또이란 말이 있는데 마작에서 같은 패를 가진 여러 경우에 쓰이는 용어이며 화투에서는 국민 게임인 고스톱이 등장하기 이전에 나이롱뻥이란 게임이 있었죠. 가족끼리 많이 했던 놀이였습니다. 손에 든 5장의 패가 이러하고 판 위의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와 이렇게 3쌍이 되었을 때 또이또이라 하고 0점이 되면서 게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어원이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알쏭달쏭한 이 또이또이에 하다라는 의미를 붙여 또이또이 하다라는 형용사까지 만들어 양쪽이 비슷할 때 그게 그거다, 거기서 거기다, 고만고만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니 이런 황당한 말들도 이젠 사라져야겠습니다. 똔똔과 비슷하게 쓰이는 일본어에 고부고부란 말도 있었죠. 글자 그대로 쌍방 모두 우열이 없는 것, 예문으로 승부는 반반으로 봄을 듭니다. 똔똔이란 말의 어감이 거의 같음이라면 어금버금, 엇비슷, 도찐개찐, 팽팽함, 막상막하, 비긴, 동일, 반반, 본전 등으로 경우에 맞게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4번째 시간으로 똔똔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5번째 시간으로 유담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유담보란 말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듯해서 이미지부터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보온 물통이며 함석으로 만든 것입니다만 이마저도 본 적이 없다면 캠핑 문화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보온 물주머니의 원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유담보를 검색해보면 유담보는 난방용구의 하나,
속에 뜨거운 물을 넣어 잠자리나 발, 허리 등을 따뜻하게 하는 금속, 고무, 도기제의 용기, 이렇게 설명하며 어원으로 일본에는 무로마치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중국에서는 탕포라 불리움, 타는 처의 의미이며 마누라 대신 끌어안고 따뜻해지는 것을 의미함. 탕포만으로 유단포를 나타내지만 그대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로 일본에 들어와서는 유가 덧붙여져 유탄포가 되었다고 함. 결국 유단포는 중국에서 전래되었으며 일본어 유와 중국어 탕포의 합성어이며 여름철의 축부인처럼 겨울철에는 유단포를 안고 잤다는 얘기죠. 유단포를 글자 그대로 표기하면 유탄포가 되겠습니다만 일상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말했던 유단포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이버에서 이미지로 검색해 보았더니 유단포, 유단포를 비롯해 유탄포, 유탕포까지 무려 14개의 검색어로 모두 뜨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본어와 중국어의 합성어인 유단포란 말이 우리에게 와전되어 일상에서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불리우니 하루빨리 부숴야겠습니다. 물주머니로 검색이 됩니다만 따뜻함의 의미가 없어 아쉽고 보온 물주머니로 검색이 됩니다만 용어가 좀 긴 느낌이며 보온 주머니로도 검색이 되는군요. 자라통을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뜨거운 물을 넣어서 그 열기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구, 쇠나 함석, 자기 따위로 만들며 이불 속에 넣고 잔다. 유단포를 설명한 말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따뜻함의 의미는 없으나 모양을 따와서 근사한 장면 같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미지로는 검색이 안 되는군요. 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겨울철에 쓰는 손난로라는 게 있죠. 그렇다면 배난로란 말은 어떨지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몇 가지 이미지들이 뜨는군요. 자라통, 물주머니, 보온주머니, 보온물주머니, 배난로 등 입맛대로 바꾸고 유단포를 포함한 14가지의 황당한 말은 이제 사라져야겠습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탕은 훈이 뜨거운 물이라는 뜻의 육, 음은 도입니다. 특히 존대어인 오유란 말은 끓인 물, 더운 목욕물 등으로 일본의 일상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끓일 탕이며 욕탕에 쓰입니다. 15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일본어로 전래된 유단포는 도자기제였으며 이후 함석제로 진화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보았던 유단포는 이 함석제였으며 시골집에서 군부를 너무 떼서 등은 뜨겁고 외풍은 세서 코가 시릴 때 이 유단포는 유용한 난방수단이었습니다. 그 밖에 애들이 비아리를 할 때에도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저도 데일까봐 미군용 담요로 말아 덮어주시던 할아버지의 손길이 추억되는군요. 이제 유단포는 고무, 플라스틱, 폴리에마 비닐 등으로 진화되고 이렇게 충전식 제품이 있고 독일제 명품 파쉬도 있군요. 특히 이렇게 캐릭터 등으로 장식된 예쁜 어린이용도 많으므로 더욱 유단포란 말만은 물려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5번째 시간으로 유단포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6번째 시간으로 삐라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삐라로 검색하면 삐라, 일본어 비라, 전단,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삐라를 검색해보면 지라시의 별칭, 한 장짜리의 인쇄 선전 매체 이렇게 설명하며 어원이 영어 비림을 명시합니다. 빌이 영어사전에서는 고지서, 청구서, 계산서의 뜻입니다만 일본어에서 비루로 읽으면 청구서, 수표 등의 뜻이 되며 우리도 음식점의 계산서를 빌지라 말하죠. 이 빌을 비라로 읽으면 전단이 되며 우리는 오히려 된소리로 읽어 삐라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러시아어 파르티잔을 일본어로는 파르치잔으로 읽고 우리는 오히려 된소리 빨치산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겠죠. 언어의 표현이란 참 묘합니다. 삐라는 한국 전쟁 때부터 대남 대북 심리전에 쓰였고 자유당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데모대의 수단이 되기도 했고 아직도 남북과는 이 소리 없는 전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과 이념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에 삐라란 말에는 항상 프론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프론을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하면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삐라란 말을 처음 듣고 보았던 것은 1950년대였습니다. 격동기였던 당시에는 하늘을 까마득히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모두 B-19, B-29라 했고 도심지 하늘에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는 모두 정찰기라 불렀는데 이 정찰기에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비행기 문짝을 활짝 열고 삐라를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훤히 보였는데 꽃잎처럼 흩날리는 삐라를 주우려고 아이들이 끝없이 쫓아가곤 했었죠. 때론 삐라 뭉치가 그대로 떨어져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횡재를 하기도 했죠. 이때는 푸른 삐라는 아니었고 라디오조차 귀했던 시절이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경고문 같은 것이었던 기억입니다. 일본 백과에서는 삐라와 지라시를 이렇게 구분하는군요.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인쇄물을 지라시, 사람 눈에 띄는 장소에 붙어있는 인쇄물을 삐라라고 부르는 수가 많음. 지라시와 삐라에 정식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므로 지라시를 붙이다 라거나 삐라를 나누어 주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님. 이렇게 지라시와 삐라를 혼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삐라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전단, 전단지, 광고지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물론 지라시란 말도 쓰지 말아야겠죠.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석이 86번째 시간으로 삐라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석이 87번째 시간으로 로망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로망으로 검색하면 12, 13세기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통속소설, 예정담, 무용담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기적이고 공상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특징. 또 하나의 로망은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나 이상 이렇게 설명하며 두 뜻 모두 프랑스어임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로망이라는 일본어를 부술 게 아니라 오히려 낭만이라는 우리말을 부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낭만을 검색하면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 이렇게 멋진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낭만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을 듯합니다. 일본 어원 유래사전에서 로망을 검색하면 그 의미로는 로망이란 중세 유럽의 연애나 무용담을 다루는 공상적, 전기적 이야기, 소설, 특히 장편소설, 모험이나 큰 사업 등
소설과도 같은 꿈을 불러일으키는 것. 로맨스란 중세 유럽의 공상적, 모험적, 전기적인 이야기, 공상소설의 연애사건, 사랑이야기 이렇게 설명하며 그 어원으로는 로망은 프랑스어 로만에서, 로망스는 영어 로맨스에서 온 외래어 이렇게 설명하며 중략하고 맨 아래에 보면 로망의 한자 로만은 나침의 소새끼에 의해 붙여진 차용 한자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침의 소새끼는 일본 화폐 천엔 속의 인물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프랑스어 로만이 일본에서 로망이 되었고 우리는 또 한자음을 그대로 가져와 낭만이라 말하게 된 겁니다. 로망과 낭만 모두 멋진 말임에도 어쩐지 좀 씁쓸하군요. 일본에서도 요즘은 외래어처럼 표기해 로망 가다카나로 많이 표기하는군요. 일본에서도 남자의 로망이라는 말을 쓰나 봅니다. 많은 남성이 공상하는 동경의 세계를 의미함. 그러나 남자의 로망은 여자의 불만이라는 반전 문구도 뜨는군요. 우리도 요즘 남자의 로망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네요. 일본에서는 로망과 로망스를 거의 구분 없이 혼용해 쓰는 듯 합니다만 우리에겐 로망과 로맨스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로맨스라면 정치판에서 흔히 인용하는 사자성어 내로남불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은 낭만이란 말을 부수고 싶었지만 낭만적, 낭만파, 낭만주의 등 문화, 예술 분야 등에 뿌리 깊은 연관어들이 있는가 하면 낭만에 대하여 낭만 고양이, 낭만 닥터 등 일상에서도 뿌리 내린 말이라 부수을 수도 바꿀 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점도 줄 수가 없군요.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7번째 시간으로 로망이 아닌 낭만이란 말의 뿌리를 한번 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8번째 시간으로 나가시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야후자판에서 나가시를 이미지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뜨며 가나 나가시로 검색하면 이렇게 또 다른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가시로 검색해보면 첫 번째 흘리는 것, 떠내려 보내는 것, 예문으로 유배, 유등 띄우기 등을 듭니다. 네이버에서 나가시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이런 유등이 뜨는 걸 보면 일본 관광에서 찍은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엌, 세탁장 등의 물건을 씻거나 물을 사용하는 곳. 이 설명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의 용어이며 나가시다이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욕장의 몸을 씻는 곳. 네 번째, 목욕탕에서 손님의 등을 씻기는 것 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우리는 목욕관리사, 세신사 등으로 순화해 쓰고 있죠. 때밀이 나가시, 와전된 말, 나라시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다섯 번째, 손님을 찾아 옮겨 다니는 것 또는 그런 사람. 예문으로 나가시 택시를 듭니다. 택시 정류소 같은 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많을 듯한 곳을 찾아다니며 수입을 올리는 택시를 말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를 나가시 또는 와전된 나라시라는 언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모두 사라져야겠습니다. 나가시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보겠습니다. 나가시 소면, 대나무 등으로 만든 홈통에 찬물과 소면을 흘리고 그것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 먹는 것 또는 그렇게 먹는 방법 이렇게 설명하며 가고시마 이부스키시의 도생교 소면 나가시가 유명한 맛집인가 봅니다.
나가시 깡은 계란 두부나 젤리 모듬 등을 만들 때 쓰는 금속재 조리도구의 하나로 나가시 바코라고도 하며 찌거나 차게해서 굳힐 때 사용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나가시 깡으로 이미지가 검색되는군요. 쓰리 나가시는 야채나 해산물 등의 식재를 갈아 깨어 맛국물을 묽게 탄 일본의 전통 요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시 네이버에서도 쓰리 나가시로 이미지가 검색되는군요.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는 흔히 흘리다라는 뜻의 타동사 나가스와 흐르다라는 뜻의 자동사 나가레루가 있으며 음은 류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흐를 류이며 유행에 쓰입니다. 이제 나가시는 싱크대, 세신, 흘림, 떠내려보냄 등으로 경우에 맞게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유찰이라 말하죠. 나가레루는 일이 성사되지 않거나 무효의 의미도 있으며 국민게임 고스톱에서 나가리란 나가레의 와전된 말이며 아무도 점수를 내지 못했을 때 쓰는 생활 속의 일본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석이 88번째 시간으로 나가시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석이 89번째 시간으로 타스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가나 그대로 읽으면 다스가 되겠죠. 일본 백과에서 다스로 검색해보면 수량 단위의 하나, 12개 또는 12개 물건의 한 조를 말함, 예문으로 연필 반타스를 듭니다. 야호자판에서 엔피츠 다스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우리 역시 타스라고 하면 연필부터 먼저 떠오르죠. 연필 한 타스로 검색해도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런데 다스가 영어 더즌에서 나온 말이며 타는 한자를 차용해 붙인 아태지임을 명시합니다. 결국 영어 더즌이 일본어 다스로 바뀌었고 우리는 또 7타 한자를 음으로 읽어 타스가 된 셈이며 거래 명세서 등의 단위에 타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문도 모르고 써왔던 타스인데 참으로 황당합니다. 저도 더즌이란 말을 처음 들었던 기억은 빵집에서였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에 도너스를 사러 갔다가 처음 들었던 더즌이라는 말이 참으로 생소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더즌을 검색하면 온통 크리스피 크림 이미지뿐입니다. 마치 크리스피 크림 빵이 더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다전으로 검색하면 이번에는 골프공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렇듯 상품을 세거나 포장하는 데에도 달리 표현하는 말이군요. 야후자판에서 다스를 검색하면 유명한 모리나가의 초콜릿 이미지들이 뜨고 더즌으로 검색하면 우리처럼 크리스피 크림 일색입니다. 일본에서도 빵에는 영어에 가까운 발음 다전을 쓴다는 얘기죠. 더즌의 12라는 숫자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답니다. 미터법처럼 십진법을 써서 10개로 묶었다면 셈도 빠를 텐데 10의 나눌 수 있는 인수는 1, 2, 5, 10이지만 12의 인수는 1, 2, 3, 4, 6, 12여서 나누기가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정감 있는 4대3 비율의 포장이 되거나 2, 3, 4, 6 등으로 나누어 담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타스는 억지로라도 더즌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더즌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더즌 12개의 양이 많으면 하프 더즌으로 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는
12송이의 장미 더즌 로즈를 준비하며 더티 더즌은 2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군용 시계 세트를 말합니다. 베이커스 더즌이라는 말에는 재미있는 설이 있군요. 요약하면 옛날 영국에서는 빵의 무게를 속이면 엄벌에 처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12개 한 더전에 미리 한 개를 덤으로 넣어줌. 이렇게 해서 벌을 겨어갔으며 베이커스 더전은 13을 의미하게 되었답니다. 덧붙여 서구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서 엘리베이터 13층이 아예 없거나 12A 또는 베이커스 더전이라 말하기도 한다니 참 재미있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9번째 시간으로 타스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90번째 시간으로 구가다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구가다란 말은 우리말 구와 일본어 가다의 합성어입니다. 일본어 그대로라면 큐가다라고 말해야 하며 우리는 구형, 구식 등으로 바꿔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자와 일본 한자는 대부분 폰트가 같거나 비슷한데 이 구와 큐는 폰트가 너무 다릅니다. 야구자판에서 큐가다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자동차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반대말 신가다로 검색해도 온통 자동차 이미지들입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생활에 밀접해 있다는 뜻이겠죠. 신가다는 단모음이라 그대로 쓰고 큐가다는 복모음이라 말하기가 불편해서 구가다로 편하게 와전되었겠죠. 일상에서 구가다와 연관된 단어 가운데 구제란 말이 있죠. 네이버 사전에서 구제를 검색해 한자로 구분해보면 첫 번째 구제의 뜻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이렇게 풀이하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구제품이란 말과 함께 부산 깡통시장이나 대구 양키시장 등을 연상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구제의 뜻은 옛적에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제옷이란 말에 굳이 한자를 붙인다면 네 번째 구제옷이 되겠죠. 그러나 구제옷을 헌옷, 입던 옷으로 해석한다면 그 문화의 발상은 한국전쟁 이후 모든 물자가 귀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 첫 번째 구제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본에서는 구제옷에 영어 유즈드라 표현하기도 하며 후룩이라고 옛고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쓰던 물품 등은 중고라 말하면서 옷은 구제라 말하는 거죠. 옛적이란 뜻의 외래어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티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일본에서는 레트로라는 말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구가다란 말은 선택의 여지 없이 구형, 구식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90번째 시간으로 구가다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9번째 시간으로 81번부터 9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7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8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7번째, 8번째 시간은 바로가기 링크입니다.